맨발로 걷는 우리에게 숲길은 최고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다.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아픔이 나아진다. 맨발로 걷는 것은 천연의 항암제, 혈액희석제, 항노화제, 신경안정제, 항염증제, 면역증강제 등의 역할을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비짐입니다. 오늘은 맨발로 걷기라는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경험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맨발 걷기 이론 책의 3가지를 알려드리고 4분의 실제 체험 사례를 통해 맨발로 걷기가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과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책을 읽고 공부해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저자 박동창은 생명살리기 맨발 걷기 운동을 펼치면서 2016년부터 서울 강남 대모산에서 무료로 매주 맨발 숲길 힐링스쿨을 운영,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맨발로 걸으며 자신은 물론 맨발로 걷는 주변 사람들까지 단기간에 놀라운 건강 증진 효과를 경험해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차원을 넘는 삶의 원형이자 정밀한 과학의 영역에 있는 건강 증진 비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론 체계를 확립해 왔는데요. 그 이론 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압 이론으로 발바닥에는 다양한 지압점이 분포되어 있어요. 맨발로 걷는 경우 발바닥이 자연스럽게 지면의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와 같은 불규칙한 표면을 밟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의 지압점들이 자극되어 몸의 모든 장기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면역체계가 강화됩니다. 두 번째, 접지 이론입니다. 맨발로 땅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접지 효과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땅은 자유전자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땅 속에서 생성된 음전자가 몸 안으로 흘러들어 몸속의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이 완화되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뇌우나 번개로부터 발생한 전류를 땅이 흡수하고 그 전자가 우리 몸에 전달됩니다. 이러한 전자는 세포 내의 양전하를 올리고 세포 간 통신을 원활하게 만들어 혈액순환 및 대사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따라서 맨발로 걷는 것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세포 기능 촉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인데요. 맨발로 걷는 경우 발바닥 아치가 압축되고 이완되면서 스프링처럼 작용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말랑하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통증과 근육 긴장이 완화되어 유연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맨발로 걷는 경우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발가락의 꺽쇠 작용을 통해 몸의 균형적인 자세를 이루고 보행 효율을 돕습니다. 저자 박동창은 위의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맨발 걷기의 효능과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입증합니다. 현대의학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이 예고된 말기암 환자조차 기적적으로 목숨을 되찾은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 맨발로 땅을 걷고 딛는 것에 있다. 일상에서 부도채 신발을 벗고 주변의 흙길, 황토길을 걷는다는 그 단순, 용이, 무해, 무비용한 활동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를 이루는 것이다. 단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것만으로 일어난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도대체 어떠한 조화로 작동한 것일까? 수많은 사례로 인해 그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비록 통계적 모집단 수가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병원 치료와 병행하거나 또는 현대의학의 도움 없이 맨발 걷기만으로 질병을 치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맨발 걷기로 어떻게 아픈 곳이 치유됐는지 일반인들의 사연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발된 비호지킨 림프종 혈액암 2개월 만에 사라지다. 2022년 7월 27일 김지수 2017년 2월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던 순간은 하늘과 땅이 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가족들의 따뜻한 간호와 보호 덕분에 그 무섭고 힘든 항암 치료를 4차까지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항암 치료의 절벽에 서고 싶지 않아서 운동은 필수적으로 했습니다. 음식도 자연식으로, 처방약도 정확하게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정기검진을 위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누르며 찾은 병원은 저에게 암이 재발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내동댕이 쳐져 좌절에 몸부림쳤습니다. 암이 재발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생각이 나를 휘감았습니다. 가족들의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치료 계획을 짜고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에 힘을 모았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짜리 계획의 임상치료와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항암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하늘은 포기하지 않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맨발로 걸어라라는 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흥분했습니다. 바로 대모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참가하여 같이 맨발로 걸었습니다. 거기서 각종 암으로 고통받았던 분들의 치유 사례를 만나자 저는 환호했습니다. 또한 박동창 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격려, 그리고 치유 사례들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대모산 둘레길을 걸으며 안정을 느끼면서 걷고 쉬고를 반복하며 또 걸었습니다. 맨발은 땅과의 접지를 통해서 몸 안에 활성산소가 배출되어 암의 원인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하고 혈류의 속도가 높아지므로 면역력이 강화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 주치의 교수님께서는 산에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만류하셨지만 맨발로 걷고 나면 오히려 제 심신에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상승시켜주는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었기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2-3일 하다가 점차 더 늘려 일주일에 4-5일까지 지속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째 되던 날, 병원의 주치의사 선생님께서 암세포가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맨발 걷기를 하며 석 달이 지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6개월째 되는 날, 주치의 선생님이 놀라신 얼굴로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제 정기검진으로 지켜봐요. 축하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 5개월째,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비호지킨 림프종의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항암 치료 6개월, 맨발 걷기 3개월째 되는 날에는 재발된 림프종이 마침내 다시 나았다는 놀라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지난 7년간 약을 복용해야만 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유라는 또 다른 선물까지 받아낸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류마티스, 조조강직, 다발성 혈관염, 뇌종양이 나아지다. 2021년 8월 28일 서울에서 7년 전 저는 뇌하수체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이후 면역력이 떨어져 전신에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가 찾아왔다. 새벽에 자다 일어나면 온몸이 굳어있을 뿐 아니라 손가락 마디마디에 조조강직 현상이 일어나 무서울 때가 정말 많았다. 류마티스 염증은 왼쪽 눈에 침입하여 실명위기로 번지기도 했다. 작년 9월엔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최종적으로 다발성 혈관염이라고 했다. 현재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줄였지만 앞으로 약을 끊고 건강하게 사는 삶이 목표이다. 10월부터 맨발 걷기한 후 11월 중순경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다. 그 결과는 당화혈색소가 9.0이었는데 6.6으로 떨어졌고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둘레길을 2시간씩 걸을 때면 양발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와서 걷다가도 멈칫하였던 게 신기하게도 맨발 걷기는 2시간을 걸어도 아프지 않았다. 특히 보는 사람마다 얼굴톤이 굉장히 밝아졌다며 혹시 피부톤을 환하게 하는 화장품을 발랐는지 물어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피부톤이 밝아졌냐는 이 말이 굉장히 행복하다. 담낭암이 7개월의 맨발 걷기 후 사라지다. 2022년 11월 2일 양평에서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게 된 동기는 암이라는 병이 힘을 쪽 빠지게 했기 때문이었다. 늘 진땀도 나고 엄청 피곤하였다.
6시간, 장시간에 걸쳐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쓸개에 종양이 있다고 판명났다. 동네 주민이 맨발 걷기를 강력 추천해 주었다. 일 때문에 맨발 걷기는 자주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열심히 걸었다. 그 결과 검진을 다시 했을 때 쓸개에 종양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쓸개에 종양이 없어진 것은 맨발 걷기 7개월 만이었다. 맨발 걷기를 하니 첫째는 힘이 나고, 둘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도 피곤한 줄 모르고, 셋째는 안구건조증이 사라지고, 넷째는 변비로 인해 3일에 한 번 화장실을 갈까 말까 해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기상할 때마다 가게 되었다. 폐까지 전이된 자궁육종암 3개월 만에 활동 정지. 2023년 4월 14일 분당에서 달팽이. 자궁육종암 환자입니다. 양쪽 폐에 전이될 정도로 말기였고 2020년 7월 14일 앞으로 6개월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1차 항암 치료 당시 등산화를 신고 불곡산을 다녔을 때에는 양쪽 폐의 암세포들이 팝콘 모양으로 우두둑 커져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걷기 시작한 2차 항암 치료 때에는 암세포들이 활동을 멈췄다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땐 정말로 맨발 걷기의 고마움을 절절히 느꼈답니다. 2023년 3월 23일 검사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당시 15회차 항암이 끝났을 때 폐의 암 중 제일 컸던 지름 5cm 크기 종양이 3.2로 줄어들었고 암종양 표지자 수치도 35까지가 정상인데 저는 그보다 훨씬 아래인 16.7로 나와 지극히 좋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전이 지난 1년 반 하루도 빠지지 않은 맨발 걷기의 일상 덕분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실사례를 통해 본다면 맨발로 걷기가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운동 방법으로서 맨발로 걷기는 인체의 균형과 움직임을 개선하여 다양한 건강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맨발로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즐기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더할 수 없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